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정리해보고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2024년은 사자성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지난주 시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1월 달에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 신호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나오는 게 이제 3월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3.2%가 11월 달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월에 3.4%였고 기대치가 3.3%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전반적인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이어가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캐피털 이코노미스트 같은 그런 자산 투자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내년에 생각보다 더 크게 내려갈 거다. 한 4% 아래쪽까지도 예상케 하는 그런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별 주식 쪽에서는 나이키가 소비자 지출이 좀 위축됨에 따라 가지고 판매가 많이 이제 좀 느려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딕스 스포츠라든가 아니면 룰루레몬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거래주가 됩니다. 화요일 날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격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오고, 뭐 기업 실적은 발표되는 게 뭐 특이할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수준에서 경제 지표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라 시장에 큰 무리한 어떤 그런 이슈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나오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장 내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이키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어떻게 발표한 건가요? 네, 나이키가 이제 실적을 발표한 게 이제 시장 점유율이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 건데, 특히 보면은 중화권 지역하고 그리고 이제 강달러 부분이 상당히 아직까지 부담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지역의 이제 경기 침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런 기업들보다도 더 이제 나이키가 좀 더 빠르게 타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분기 매출이 134억 달러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1%밖에 증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를 증가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매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효과로 인한 EPS 증가 이런 것들은 좀 기대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이제 비용 절감도 좀 많이 해야 된다. 한 20억 달러 정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매출에 대해서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수 등급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이유들로 나타나고 있어서 앞으로 나이키가 어떻게 이제 성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이 52주 최고가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흐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네, 카니발 쪽 관련해가지고 되게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지금 4분기 들어와서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코로나 시대에 못했던 그런 크루즈 여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금리 시대에 사실 아직까지 그 차입금에 대한 어떤 부담, 그리고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하고 좀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출 전망치나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실현해 가고 있는데, 4분기 매출도 지금 한 41% 지금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손실도 7센트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대폭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4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순수익률도 8%대 증가를 할 것이고, 주당 손실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으로 전환돼서 93센트 정도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카니발 쪽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매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확대됐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마이크론이 지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1분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16% 정도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손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기대치보다 또 지금 손실이 조금 더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 시장 쪽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미국 반도체 시장이 앞으로 한 16% 더 성장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이 회사도 앞으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정부 쪽하고 좀 문제가 있죠. 지난 5월 달에 이제 마이크론의 칩을 이제 판매 금지하는, 수입 금지하는 이런 조치가 좀 내려졌었는데, 그러면서 중국 쪽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나 이런 면에서도 좀 줄어드는 모습이 생겼고요. 절반 정도가 지금 매출의 절반 정도가 중국 쪽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중국 쪽하고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냐,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었는데, 지난밤에 나온 게 그동안 이제 메모리 칩 영업 비밀을 이제 훔쳤다 해가지고 후지한 회사하고 지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합의에 도달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소송이 종료되면은 앞으로 중국 쪽과의 어떤 그 거래도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2024년도에는 좀 더 빠르게 수익이나 이런 측면들이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사자성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제가 정확히 1년 전에 택성 고집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선택해서 고집스럽게 밀고 나간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략으로 대형 우량주 잡아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대형 우량주 잡아서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만 끝까지 버텨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이제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만사여의라는 사자성어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만사여의라는 사자성어가 이제 예전에 우리나라 동학하시던 분들의 동경대전에 있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내 뜻을 갖게 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시장의 상승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과도한 기대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시장의 상승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게, 뉴스라든가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갖다가 실현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캔들과 추세선에 집중해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끝까지 타고 올라가야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어떤 역행하는 그런 분석을 선행하게 된다라면은 수익을 놓치거나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여의, 시장에 몸을 맡기고 그렇게 가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뜻에서 제가 만사여의를 선택을 했고요. 근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영린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영린이라는 거 영화 제목도 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용의 비늘이 하나 거꾸로 나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걸 건드리면 용이 그 사람을 반드시 해친다, 그래서 이제 영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지금 4월 달에 재보궐선거 있고요.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반드시 위기조성하고 기대감, 지원 정책이 동반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든지 대통령 선거 있을 때는 한 번의 위기는 반드시 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만사여의라는 사자성어에 덧붙여서 영린이라는 단어도 하나 더 해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사여의 영린 기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